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2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922일차입니다. 자, 네. 오늘은 더시쌤이요. 더시쌤의 20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심리학자야말로 그 힘의 핵심이다. 심리학이야말로 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이야말로 아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저 사람들만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거는 판단분별해요. 판단분별. 머리로만 아는 건 판단분별해. 나 이 정도 아니까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판단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커지는 거죠. 공감하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 사람도 그렇듯이 나도 그랬구나. 근데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부분들인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얼마나 잘하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할수록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세상은 내 마음이죠. 세상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세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방식을 깊이 이해할수록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20대 때 체면요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흥미로울 뿐더러 어쩌면 앞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체면을 부업으로 삼을까도 생각했지만 내 시간을 잡아먹을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체면요법을 배우면서 습득한 기술과 통찰력은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업부터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체면을, 체면요법. 네. 체면요법에서는 어떤 기법은 효과가 있는데 왜 다른 기법은 통하지 않을지를 두고 그리 오래 따지지 않는다. 체면은 일종의 시행착오 과정이다. 체면술사는 그동안의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면서 실패한 동작을 줄여나간다. 그런 점에서 체면술사는 사람을 일종의 말랑말랑한 기계처럼 대한다. 올바른 값을 입력하면 원하는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값을 입력하면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제품을 자판기에서 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100원짜리 넣고 왜 안 빠지느냐, 왜 저 물이 요새 비싸요. 최소 막 그냥 1,000원이에요, 그냥. SRT도 보면 중간에 1,000원, 1,000원, 다 1,000원 막이죠. 1,000원 다 이상으로 돼요. 근데 내가 500원 집어넣고 100원 집어넣고 100원짜리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동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자판기 탓을 하고 이 기계 탓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값을 입력하는 거. 근데 이미 우리는 늘 배우지만 체면요법이 엄청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어릴 때부터 체면이 당해져 있어가지고 체면 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해서 거기에 신념이 생기면 그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려질 것 같다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버려질까 봐. 예, 무시당해서, 아, 그때는 무시당해서 내가 버려진 거야. 그래서 무시당하는 순간 화가 일어나는 거는 버려질까 봐가 같이 작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같이 작동이 되죠. 어릴 때 벌써 이미 세팅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버려질까 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살아요. 그쵸? 두려움이 왜 올까? 그쵸? 두려움이 왜 와요? 불안하잖아요. 버려질까 봐. 그러니까 그게 늘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순간순간 있는데 모르는 척, 아닌 척, 또 모르기도 하고 모른 척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도 거기서 내가 신념에서 벗어나야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져왔던 것만 하고 그다음에 다 고갈이 된다는 거죠. 참,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 지금 무의식에서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체면된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나온 거야. 그 중간에는 전업에 뿌린 업으로 한 거고. 그래서 그게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체면요법을 쓰는 게 의식 수업을 계속 듣는 것도요. 다시 나에게 거는 거잖아요. 계속 듣는 거. 근데 그걸 또 듣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그 느낌을 보고 이 느낌에 내가 또 두려움에서 못하고 있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어제 조금 빨리 왔으면 해서 아린이하고 키즈 카페를 갔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이경사님 이제 계속 이제 아주님 보시니까.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아린이를 픽업을 했더니 딱 나오더니 그런 거야. 햇님이네. 그러는 거 아직 밝다 이거예요. 아직 밝으니 키즈 카페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가도 된다 하길래 이제 갔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어떤 애기 엄마하고 둘이 남더라고요. 둘이 남는데 그 애하고 이제 아린이가 같이 마주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노는데 거길 갔더니 엄마가 나중에 와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속에서도 갈등이 있죠. 좀 말을 해야 할까 말까, 말을 붙일까 말까. 붙일까 말까 왜 하지? 혹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쵸? 근데 그냥 뭐 까이거 뭐 내가 저 사람 뭐 안 보면 그뿐이고 못 보던 사람인데 제 화면에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인데 이제 말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도 바빠서 내가 대신 외할머니 보고 작은 애는 저기 친할머니가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대화를 하면서 번호 달라고 했더니 주더라고요. 남편은 석천 호수 있는 근처에서 돈가스 집을 한다 하더라고요. 가보려고요. 가고 또 연락도 해보려고요. 들어보라고 제가 뷰티 앨리스 이런 플랫폼 한다 했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라고 얘기하려고요. 아니면 그 사람과 나는 뭐예요? 알았어. 전화번호 알았어. 말을 안 하면 고이고이 그냥 그런 사람일 거라면서 그냥 떠나고 말아버리거든요. 어차피 탁 쳐보는 거죠, 뭐. 얘기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중에 집이 이 근처라 그러더라고요. 그쪽 헬리오시티는 아닌 것 같고 그 근처예요. 키즈카페 근처. 그러니까 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은 정말 집이 비싸서 저 지방은 좀 싼데요. 정말 서울은 비싸던데요. 둘이 벌어도 진짜 무엇을 하느냐에 시원치 않다 그랬더니 맞다 하면서 평일에는 애를 딸하는데 인천에 시댁에 보내는 거예요. 주말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이 열심히 이제 사는데 이쪽 송파구에 집을 하나 사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둘이 해도 뭐 끝이 없죠. 신랑 돈가스 집이 이랬겠지만 자영업이 요즘 그렇잖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던져본다. 그냥 전화해서 얘기하고 재치가 나서.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두려움에 체면이 당해져 있어서 어릴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체면당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자꾸 또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뭐예요. 고이 놔뒀다가 그 인간관계, 저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죽을 때 뭐, 저 사람은 너무 막 그냥 고상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고 갈 것 같아요. 말 안 한다고 고상할 것 같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예.
좀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냥 오래 남아서 기억하고 뭐 다음에도 뭐 그냥 좋은 사람으로 만날 것 같아요. 아유, 내 두려움에 두려워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면당해져 있는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오늘쯤 또 전화 한번 해봐서 한번 만나자고 또 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평일에 늦게 끝난대요. 9시에. 그래서 애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체면당해져 있는 것들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게 붙죠. 무시당했어. 응? 뭐 이러고 엄마가 놓고 나가서 어쨌어 저쨌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별의별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 환상이 체면당해져서 살고 있다는 건 너무도 맞아요. 너무도. 너무도 딱 맞는 사건들이 막 보여요. 왜? 그 신념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느낌이 조금씩 그게 오는데, 어쨌든, 올바른 값을 입력해야 된다. 다시. 올바른 값을 입력하는 수업이 있나요? 올바른 값이? 다 그러세요. 지금 뭐 누가 또 뷰티 앨리스 방에서 또 나갔다 하더라고요. 살살살살 자기한테 부딪힌 게 있으면 부딪히면 뭐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면 두려움 속에서 살살 숨어서 가요. 예, 그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두려움을 그대로 그냥 경험 다음에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거. 내 어릴 때에 체면당했던 올바른 게 아니라 삐뚤어진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입력값을 다시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 이 엄청난 이 생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 판로를 바꾸는 거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값을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의식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람마다 뇌 화학 반응이 제각각이라서 체면 요법은 정밀하지 못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안한 자세에서 여름날의 숲을 상상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숲에 대한 즐거운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곰을 맞닥뜨리거나 길 잃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숲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한다. 그쵸? 예. 혼자 있거나 숲에 대한 어떤 어릴 때 트라우마로 안 좋은 게 가끔씩 간혹씩 있는 사람들은 안 좋다는 거죠. 그 숲을 상상해라 하면서 편안한 릴렉스된 상태에서 몸을 경직된 걸 다 풀고 우리는 그래서 매일 나에게 시크릿하는 거 체면을 걸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보다는 처음에 들을 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다 요새는 뭐예요? 그래도 릴렉스하게 탁 누운 상태에서 상상을 좀 하다 가는 시간이 30일 중에 꽤나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체면을 내가 내 스스로 거는 누구한테 다 돈 주고 가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돈 주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체면을 다시 거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최고의 교육을 듣고 계신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어디서도 없는 그런 교육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숲도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을 정말 좋아해요.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열대어들 있잖아요. 스노클링 하는 물고기들하고 이야기하면 못 나와요. 제가 밖으로 대화한다고. 근데 물 하면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싫단 말이에요. 뭐 아유 소름 끼쳐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물만 생각해도 막 에너지가 쫙 소름 끼치고 죽을까 봐 이게 있죠. 그래서 체면 당할 때도 체면을 걸 때도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느냐, 그렇지 않고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체면술사는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 상대방의 호흡, 자세, 움직임, 피부색 등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를 읽어야 한다. 그 사람의 반응, 트라우마에 걸렸나 편안한 상태로 있느냐를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반응에 맞춰 수정하면 바꾼다. 반응에 맞춰서
수정하면서 바꾼다. 통하지 않는 방법은 줄이고 통하는 방법은 더 많이 실시한다. 뭐 이런 거 따질 거 있나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그쵸? 내가 제일 행복해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제일 행복해할까? 무엇을 할 때 제일 나는 행복해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뭘 할 때 막 행복하고 즐겁지?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도 그냥 빨리 오게 돼서 저녁 때 이제 초저녁에 와서 낮에 이제 왔는데 보니까 애를 봤을 때도 너무 이제 행복하잖아요. 그냥 웃어지는 거. 얼굴이 표정이 펴지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어릴 때 또 맨날 애를 볼 수는 없잖아, 아이들을 갖다가. 근데 이제 내가 어릴 때 어떨 때 제일 행복했을까? 그거를 상상해 보라고 전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랬었어요. 제가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게.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물소리만 나고 있잖아요. 고요해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고요한 상태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물속에서의 어떤 조금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잖아요. 고요하면서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완전 총천연 색깔들이 그냥 보라색, 노란색 막 이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물고기들하고 얘기할 때 막 평안하고 편안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즐거웠지? 뭔가 그 즐거웠을 때의 느낌을 다시 떠올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전 눈 왔는데 산 이렇게 중턱에 올라가서 막 슬라브라 그러나요? 플라스틱으로 된 이 지붕 있잖아요. 그거 들고 올라가서 쫙 앉아가지고 쫙, 그땐 겁도 없이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쫙 타면 쫙 내려가는데 그렇게 좋았던 거죠.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전에 그때 막 쫙 그냥 앞이 막힌 거 없이 그냥 쫙 내려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썰매를 만들어서 타는 거죠. 그때는 자연적인 눈이 온 거에 그런 느낌들의 기억을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면서 내가 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게 진짜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원할까라는 진짜 그런 상상력이 행복하게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 또 한 번 그 한층 더 위에 있는 거, 너무 올라가 있는 거는 내가 알아요. 못 믿어요. 내가 의심을 해요.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너무 높이 있는 건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그러면 내가, 믿어요. 근데 너무 올라가면 내가 안 믿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상상력을 내가 끌어내면 되는 거고요. 체면도 내가 하는 거예요. 체면술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놓는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피부색이 변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막혀 있고 어떻게 그렇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감정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그것도 내 건 안 보고 저 사람만 보고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을 보면 공감 능력이 생기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판단 분별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성이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기계의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따른다고 본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공감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이성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를 냈는지조차 몰라요. 난 저 사람한테 걸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걸렸는 것조차 몰라요. 각성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무조건 내 거에 의해서 걸려서 올라와요. 감정은.
막 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막 야단쳐도요. 그 내 감정이 걸려서 올라오는 거야. 저 사람은 잘못된 행위가 맞아도, 저 사람은 잘못된 행위가 맞아도 내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느냐, 그냥 얘기를 하는 거냐, 뭔가를 선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다른 거거든요. 감정이 무조건 올라왔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뜻을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내 문제를 찾으면, 아, 이게 내가 이래서 화났고, 내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성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되게 아주 작은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 아내와 함께 새 차를 구입하러 갔다. 우리는 인터넷과 매장에서 여러 모델을 봤지만 눈길을 확 사로잡는 차가 없었다. 그러던 중 보는 순간 딱 꽂힌 차량을 발견했다. 나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구입해야 할 이유, 성능 비교, 가격 협상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나의 뇌가 구입 결정을 내렸다. 이거 참 중요하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고 구입 결정이 내리는 거는 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내가 지금은 티코가 없죠. 프라이드 없잖아요. 요새는 무슨 차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형차가. 요새는 무슨 옛날에는 티코 보고 깍두기다 막 있잖아요. 빨간색은 깍두기가 다 옛날로 그냥 약간의 놀래듯이 깍두기 있고 그다음에 그 백설탕, 각설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얀색 티코는 각설탕이고 빨간색 티코는 그 깍두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내가 뭔가 이렇게 작은 차. 근데 요새는 그 작은 차들이 할인을 해줘요. 전기차도 할인을 해주고, 도로도 그렇고, 이제 주차장도 할인을 해줘요. 근데 작은 차, 그냥 뭐 작은 차를 타는데 내가 지금 뭐 벤틀리를 상상을 하고, 포르쉐도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 거를 상상한다.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중고차에서 거기서 조금 더 뭔가 더 살 수 있는 새 차에서 가격대를 내가 2천만 원대를 본다든지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그다음에 뭐 5천만 원대 뭐 이 단계를 보면 되는데 너무 높게 보면 좋다 멋있다 근데 나한테 안 와닿는 거죠. 그런 건 안 돼. 근데 딱 보는 순간 요거보다 한층 더 높은 거는 저게 나랑 딱 맞다라는 거를 예전에는 너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거야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거가 어떤 건지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거 그게 어떤 건지 뇌에서 벌써 구입 결정이 내린다라는 건 내가 이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계약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거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벌써 상상력이 탁 온다는 거죠. 상상력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는 나는 그걸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예상대로 이미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차량의 여러 조건들을 모두 좋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원하던 기능이 모두 있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협상 끝에 좋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음, 현실에서 이성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되게 아주 작은 요인 중 하나다. 이성적인 거는, 이 상상하는 건 이성적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쵸? 의식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작은, 이성적인 거는 작은 거고. 그래서 성공은 똑똑하면 좋지만, 똑똑과 의식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똑똑도 있어야 돼서 똑똑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기만 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차를 샀다고 생각할까? 여기부터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네. 2026 트렌드 코리아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여기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죠. 예, 그래서 수업 많이들 참석을 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3월 7일, 8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1월 초에 1월 18일 날 저희가 그 행사가 있어요. 1일차.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를 해서 어, 초대를 해가지고 오시면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본사에서 오시고 누군가는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와 함께 그걸 직접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초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대해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명상 꼭 하십시오.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강요는 아니고요. 반강요입니다.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